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왜 그러잖아.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세포. 그지? 그러면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뭐라 하면 돼? 뉴런이라는 세포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뉴런이라는 친구를 좀 살펴봅시다. 자, 뉴런이라는 친구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뉴런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야. 뉴런이라는 애가 구조가 어떠하냐면요, 이렇게 무슨 불가사리 마냥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핵이 있대요. 핵.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데, 이 뉴런은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고, 우리가 아는 세포 내 소기관이 다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뭐 소포체라든지 라이보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서 라이보솜에서 뭐 효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해갖고 이 뉴런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부위가 신경세포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에서 뚝 뻗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뻗어 나온 요 가지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그리고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좀 뻗어 나온 애들도 있을 거야.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세포체란다. 이 신경세포의 뭐 기본 단위라는 뉴런이라는 애는 주 목적이 신경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잘 받아서 다음 뉴런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그죠? 신경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잘 받아서 다음 뉴런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돌기는 신경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극을 받는 곳. 그 받아들인 자극, 이 신호를 전달을 해서 다음 뉴런에게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죠?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는 곳, 그지? 축삭돌기는 신호를 다음 뉴런에게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한 뉴런 안에서 신호는, 자극은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돌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생뚱맞게 요 가운데로 툭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양쪽으로 이동은 해요. 다만 가지돌기에서 저 앞에 아마 다른 뉴런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이제 이건 내가 완전히 다 풀어헤쳐서 그린 거고, 실제로 문제에 나올 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신경세포체인 거고 여기가 축삭돌기 쪽인 거야. 가지돌기는 그리지도 않아. 누운 졸라맨? 그죠? 그럼 이쪽에도 뉴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도 뉴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는 데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갑니다. 한 뉴런 안에서는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호는. 그리고 이쪽 가지에서 저짝 축삭으로는 못 가요. 그죠? 이쪽 축삭에서 이쪽 가지로는 갈 수 있어요. 축삭이 주고 가지가 받고. 근데 여기서는 가지가 주고 축삭이 받고는 못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뉴런에서 신호를, 신경 자극을 전달, 전도 뭐 이런 걸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그것만 알면 돼.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가지돌기.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고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서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는 애야. 그리고 축삭돌기는 자극을 다음 뉴런에게 전달해 주는 데야.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주는 데야.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종류가 있대요.
근데 종류를 분류할 때 뉴런의 구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뉴런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로 분류를 할 때는 뭘로 주로 분류를 하냐? 자,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축삭돌기에 뭐가 감싸고 있는지 안 감싸고 있는지로 나눠요. 근데 감싼 게 축삭돌기를 다 감싼 건 아니고요. 야금 감싸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 그리면 축삭돌기가 이렇게 무언가에 의해서 감싸진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축삭돌기면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싼 부분과 감싼 부분 사이에 틈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근데 저 감싸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그리고 마리집이 씌워져 있지 않은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신 사람 이름 붙여갖고 저렇게 된 건데 아무튼 랑비의 결절 뭐 누가 봐도 누구 이름 같잖니? 그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리집이 뭐냐? 마리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쭉 늘어나서 축삭돌기를 감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죠?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쭉 늘어나서 뭘 감쌌습니다? 축삭돌기를 감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세포막은 주성분이 뭐예요? 세포막은 뭐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배웠잖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그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막단백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지질 성분이 주인이야. 지질은 수용성 아니고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인 애들은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여러분 손에 물 묻었을 때 이런 거 잡으면 돌아가십니다. 왜 하는 거야? 그지? 수용성은 그지? 뭐 하니까 극성이 있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무언가랑 맞닿으면 전류가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질 성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막 그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난 인지질로 이렇게 감쌌다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도체 있지. 부도체, 절연체가 이 축삭을 감싸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의 구역을 뭐 한 거야? 그 고무로 감싸 놓은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호가 지나갈 건데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뉴런 안에서 지나가는 신호는 막전위라고 하는 전위차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위차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전기신호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전기신호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 안에서는. 근데 그 전기신호가 흘러간다는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그냥 예측하면 돼. 그럼 전류가 흐르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감싸고 있는 거야? 절연체가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다가 절연체를 만나면 못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전기 신호의 전달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마리집이 다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야금 쌓여져 있어서 이 랑비의 결절이라는 틈을 이용을 해서 뭐한다? 신호가 도약전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갈 건데 선생님이 신호야. 자, 이 신경 자극이 뉴런을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마리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걸 다 밟고 가야 돼.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랑비의 결절만 밟으면 돼. 이렇게. 그지? 뭐가 빨라? 그지? 이걸 다 밟고 가는 게 빨라? 뛰어가는 게 빨라? 뛰어가는 게 빠르잖아.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랑비의 결절에 도약전도를 하는 뉴런이 속도가 빨라요. 신호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건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나서 이 얘를 감싸준 건데 얘가 절연체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마리집이 쌓이지 않은 랑비의 결절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 덕분에 흥분의 그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가 뭐해진다? 마리집이 없는 놈보다 있는 놈이 빠르다. 됐습니까? 그죠? 도약 전도가 가능해져서. 그래서요, 아까 선생님 여기서 뉴런의 종류를 분류할 때 마리집이 쌓여져 있는 놈이 있고 안 쌓여져 있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집이 쌓여져 있는 놈을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요. 마리집 신경? 마리집 뉴런? 뭐 아무거나 해. 그 다음에 마리집이 안 쌓여져 있는 애를 민마리집 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축삭의 길이가 똑같다면 누가 더 빨라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 축삭의 두께가 두꺼운 놈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축삭의 두께가 얇은 놈이 있고 두꺼운 놈이 있어. 누가 더 빠르게? 예. 자, 여기서 뭐가 흘러갈 때 길이 넓어야 좋아, 좁아야 좋아? 넓어야 좋아. 두꺼운 놈이 더 빨리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마리집의 이 뉴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너네가 배웠던 전류를 상상하면 돼.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선이 두꺼우면 잘 흘러, 못 흘러? 두꺼워야 잘 흐른다고 배우잖아. 그치? 도선에 두께가 두껍고 길이가 짧아야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 그죠?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뉴런 안에서 신경 자극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 그래. 전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전달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 자, 구별해야 돼. 뉴런 내에서 신호의 이동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한 뉴런 안에서 전도 속도는 뭐에 의해 영향을 받냐? 1번 마리집의 유무. 마리집이 있는 게 빠르다, 없는 게 빠르다, 있는 게 빠르다. 그죠? 그리고 2번 축삭의 지름. 엄밀히 말하면 두께와 길이지. 두께와 길이. 그지? 근데 이제 길이는 뭐 거리에 따른 거니까 제끼고 두께가 두꺼워야 뭐합니다? 더 빨라요. 그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이 뉴런을 종류를 분류를 할 때 이번에는 뭘로 분류한다?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기능. 뉴런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죠? 하나는 피부 감각이라든지 시각, 청각, 피부 감각, 후각 이런 감각기로부터 신호가 이제 왔을 때 그 신호를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뇌와 척수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걔를 뭐라고 하냐면 감각 뉴런이라고 과거에 불렀었고 지금은 주로 뭐라고 부릅니다?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신경세포체가 축삭의 가운데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축삭의 가운데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특징이긴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신호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뭐 해줍니다? 가져다가 뇌와 척수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라는 의도로 구심성 뉴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호가 들어온다 하여.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하여. 자, 그러면 그 신호가 뇌와 척수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있어요. 뇌를 구성하고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 연합 뉴런입니다. 자, 연합 뉴런.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신 걸 먹었는데 너무 쉬어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렸어. 그러면 시다라는 감각이 들어와서 뭐해서 아마도 연수겠죠? 에서 이제 여기를 찌푸려 해갖고 뭐 하는 거야?
눈살을 찌푸리려면 여기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근육에게 뭘 전달하는 거야? 찌푸리라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 그걸 하는 일이 누구냐? 우리가 이걸 반응기라고 하는데, 반응기, 근육 같은 데다가 신호를 가져와서 명령을 이제 갖다 주는 거지. 이렇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도록, 수행을 하도록. 얘가 누구야? 얘를 운동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죠? 뭐라고 부릅니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할까 했는데, 아, 머리야.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 즉 구심성 뉴런이랑 원심성 뉴런은 우리 몸에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온몸 곳곳에 뻗어나와 있는 애를 뭐라 불러요? 말초신경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애를 통째로 뭐라고 불러요? 중추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구심성 뉴런은 말초신경계에 들어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끔 함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척수가 나오는데, 척수가 이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척추를 이렇게 톡 잘랐어. 그지? 그래서 그 단면을 봤다고 상상해 주세요. 자, 척수를 잘라서 단면을 봤더니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뭐 혈액질, 백색질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야. 그지? 그러면 대부분 척수도 중추신경이니까, 연합신경이니까 감각뉴런이 척수한테 들어왔다가, 그지? 감각뉴런에 의해서 신호를 받고 운동뉴런에 의해서 신호를 내보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이라면, 그지? 그러면 감각뉴런은 어느 쪽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참고로 등 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그리더라. 자, 감각뉴런은 어디랑 등에서 들어와서 배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등에서 들어와서 척수를 지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나가는 거야? 배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졌잖아. 척수궁이라고 그래. 척수궁. 뭐가 됐든 등에서 들어오는 얘를 뭐라고 하냐? 후근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후근신경은 무슨 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면서 구심성 뉴런입니다. 전근신경은 뭐입니다? 운동 뉴런이면서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 하얀 놈이 척수를 구성하는 무슨 신경입니다? 연합신경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옆에 풀어봐요. 125페이지 얼마 안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전 교과에서는 신경자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흥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바뀌어갖고 신경자기라서 나도 말을 바꾸느라 너무 힘들어요. 자, 신경자극은 말 그대로 신호야, 신호. 뉴런이 뭐 다른 뉴런한테 신호를 받든
어떤 세포한테서 신호를 받든, 그지? 뉴런이 신호를 받아서 세포막에 전기적 특성이 변해요. 그죠? 그러면 신경 자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생했다. 그럼 발생한 신경 자극의 이 신호가, 신경 신호가 뭐 하는 거야? 뉴런을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이 뉴런을 따라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건 뭐라고 해요?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자, 먼저 발생부터 할 거야. 이게 뉴런이 이제 신호가 자극이 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아무 자극이나 들어온다고 다 받아서 신호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뭐라고 표현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치 이상. 근데 여기는 뭐 우선 그런가 보다. 그치?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돼.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험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 외에 막 시끄러운 데 가면 처음에 시끄러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말하는 게 들리냐 안 들리냐? 잘 안 들려요. 얘가 그 시끄러운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해줘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역치라고 해요. 역치라는 건 최소한의 색이야. 최소한의 색이. 근데 이게 이제 큰 역치가 계속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런데. 그래서 포인트는 신경 자극, 신경 신호가 발생을 할 때는 아무 자극이나 다 들어온다고 이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뉴런들마다 자신의 역치값이 있단 말이야.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뉴런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신호라고 말하는 거야. 신경 자극이 발생했다,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 과정을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뉴런의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로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전기적 특성이 변해? 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뉴런의 세포막에 도대체 뭐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런 세포가 있으면요. 얘가 세포막이거든요, 지금. 얘가 세포막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배웠다시피 세포막은 뭐 이중충? 그치.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 사이에 뭐가 껴있다고? 막단백질, 그지? 단백질이 껴있잖아. 근데 뉴런 세포막에는 어떤 단백질이 껴있냐면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 껴있어요. 나트륨 통로 단백질. 이거 책은 예쁘게 그렸지만 전 대충 그릴게요. 자, 그리고 무슨 단백질도 있어요? 칼륨 통로 단백질도 있어요. 칼륨 통로 단백질. 근데 뭐도 있어요? 펌프도 있대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인지질이 쫙 있는 거야. 그리고 원장님이 여기가 뉴런 세포박이라고 할게요. 내 맘대로 한 거야. 이건 그냥 여기를 뉴런 세포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평상시에 뉴런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밖과 세포 안에 특별한 이온들이 있답니다. 어떤 이온이 있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은 항상 어디 많아요? 밖에 많아요.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아요. 칼륨은 항상 안에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 평상시에 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칼륨 통로는 열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자, 여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니까 칼륨이 뭐해? 일부 열린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칼륨이 일부 여기로 유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펌프는 뭐 하는 애냐면 생각해봐. 나트륨이 여기가 많잖아. 여기가 적고. 그럼 나트륨 이온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고에서 저로. 여러분, 농도차가 있으면 고에서 저로 가요가 뭐야? 확산이지. 그지? 확산은 내가 뭐 갈래 말래 안 해도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단 말이야, 나트륨이. 그 나트륨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얘가 들어올라 하면 펌프가 잡아다가 너 도로 나가! 하는 거야. 반대로 칼륨은 여기가 고고 저기가 저잖여. 그럼 나갈라 한단 말이지. 그럼 나갈라는 놈을 잡아다가 너 도로 들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펌프는 확산되는 거를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펌프 돌리려면. 그죠? 이걸 뭐라고 해? 능동수송이라 그래. 그래서 펌프가 돌아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다? A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ATP를 열심히 소비하시면서 펌프를 막 돌려갖고 뭐 하는 중이야? 들어오는 나트륨은 나가라! 나가려는 칼륨은 들어오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몇 개씩 내보내고 들어오느냐? 하필이면 나트륨은 3개를 내보내고요. 하필이면 칼륨은 2개를 들여보낸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일반적으로 세포막의 지금 세포막이다. 뉴런 세포막의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게 조그맣게 그릴게 이번엔. 이게 세포막이라 하면 뉴런 세포 밖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세포 안에 전위를 봐요. 밖을 기준으로 내부의 전위를 봅니다. 밖을 기준으로 내부의 전위를 보면,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서, 그지? 칼륨이 어디로 살짝 유출이 된다고? 밖으로. 그죠? 그럼 칼륨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칼륨이 어디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막 나가요.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유출이 되고요. 두 번째, 하필이면 펌프가 몇 개, 나트륨은 몇 개, 3개를 어디로? 밖으로. 칼륨은 몇 개를 어디로? 하필이면 2개를 안으로야. 개수비가 안 맞습니다. 어디가 더 플러스가 어디 더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밖에. 그죠?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이 세포막의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대요. 이러한 이유로 세포 밖을 기준으로, 밖을 0으로 두고 안쪽에, 그제 전하량을 조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밖에는 플러스가 100개 있어. 근데 안에는 플러스가 80개 있어. 그러면 밖을 기준으로 하면 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이걸 막전이라고 해요. 밖을 기준으로, 뉴런 세포 밖을 기준으로 안쪽에 이제 전하의 양을 표현을 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전이차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걸 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이유로 세포 밖보다 세포 안쪽이 막전이가 낮죠. 그죠? 이래서 이때의 막전이를 휴지전위라고 부르며, 휴지전위가 대체로 약 얼마래요? 마이너스 70mV 정도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70mV. 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대체로.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냐? 이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분극 상태 뉴런에게 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극을 받은 지점에 이 뉴런 세포 막에 있는 이 얘네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제 뭐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버리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이온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이온들 때문에 이 휴지전이가 유지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플러스가 저짝에 많고 이쪽에 적으니까, 그지? 근데 자극이 딱 들어오면 이 통로가 막 열렸다가 닫혔다가 막 이래. 그래서 막전이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 변화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뉴런에 신경 자극이 들어와서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막전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70이라 그랬지 내가?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간 요 t1일 때 자극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신경 자극이 이 뉴런에게 탁 들어왔다. 그러면 막전이가 올라가요. 살짝. 근데 저것 때문에 그 다음이 유도가 돼서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뚝 떨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요 상황을 분극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극 상태. 그리고 자극이 들어와서 이 자극에 의해 신경 신호가 발생하면 그 자극을 받은 부위에 뭐가? 뉴런 세포의 세포막에 막전이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대체로 플러스 한 30, 35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확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다시 쭉 떨어집니다. 이걸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너무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아까 원래 마이너스 70까지만 가는데 너무 떨어졌잖아? 이걸 과분극이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요렇게 한번 탈분극했다, 재분극했다, 요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흥분이 발생했다라든지, 신경 신호가 발생했다, 뭐 신경 자극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너네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저런 변화가 일어나냐. 처음에 분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 70이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어요.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 이온이 유출되고, 하필이면 펌프라는 놈이 나트륨은 3개 내보내놓고 칼륨은 2개밖에 안 들어와.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세포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세포 밖보다 세포 안쪽이 뭐합니다?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막전이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자극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번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받은 그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확 열려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나트륨은 어디 많아요? 밖에 안에? 밖에. 항상이에요. 이거 외워. 자,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그랬어. 나는 밖이 고농도예요. 그건 안 돼. 칼륨은